네, 바로 이어서 이 시각 증시 상황과 함께 또 주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 또 가져가 보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또 투자 포트폴리오를 밝게 비춰주실 분이죠. 이승화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금님.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에 다시 좀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쪽으로 또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미국 시장은 양대 지수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뉴욕 증시가 파월 의장의 발언에 영향을 받아 일제히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하락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41%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융위 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수 있다며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정상화까지는 긴 여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지나치게 빠르고 가파른 긴축은 지양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금리 인상이 급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양적 긴축 수단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차대조표 축소의 경우 올해 후반에 개시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파월 의장 발언 이후 투자 심리가 호전되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한 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코로나로 인한 부담감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최근 경구용 치료제가 오는 13일에 국내에서 도입되고 처방과 투약도 가능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처방과 사용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화이자 치료제가 76만 명분 정도, 머크 치료제가 24만 명분 정도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초도 물량은 13일에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거리두기 조정 발표안도 14일에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보다는 한층 완화될 가능성도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눌려있던 코로나로 인한 위축은 조금 나아질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빨라질 가능성에 약간의 불안감을 보였던 시장은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 약간은 진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지가 관심 사항인데요. 우리나라는 당장 이번 주에 그 결과에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통위는 오늘 14일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기준금리를 0.25%를 올릴지가 관심사인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게 부담입니다. 물가 상승과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담감이 큰 상황이라 과연 금리를 올릴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이로 인해 투심이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고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국채 금리는 상승을 보이다 약간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급한 금리 인상이거나 여러 번 금리 인상이 진행될 수 있다는 예측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의 급락을 부추겼지만 오늘 새벽은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환율이 1,200원을 넘으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약간 하락으로 인해 안도의 분위기입니다. 원유는 아직까지 수요 증가가 여전하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여파도 전부 극복하는 가격으로 80달러가 넘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촉진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 유가의 흐름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상승이 꺾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그동안 지루했던 하락을 보인 중국 기술주 바이두도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이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장주이면서 기술주인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현재 삼성전자도 배당락 이후에 약간의 기간 조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큰 하락이 없이 7만 5천 원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나스닥 효과로 반등폭을 높일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수급은 외국인이 받쳐주고 있어서 양호합니다. 금융투자의 매도가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수가 반등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인터넷 대장주 네이버와 카카오의 하락이 지수의 반등에 발목을 잡은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 15조 원이 증발한 두 회사의 주가 하락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이 두 회사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상승폭을 제한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하락하고 있었고 카카오는 쪼개기 상장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LG화학에도 연결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로 인한 LG화학의 하락폭도 제법 컸는데요. 카카오페이 신뢰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최근 네이버 차트입니다. 연초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적 부진 예상도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였지만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주가가 하락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훈풍으로 인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로 인해 개인들만 매수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마음에 걸립니다. 물론 카카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 계속 반등을 하지 못하고 내려앉는 과정을 겪었는데요. 오늘 얼마나 반등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반등했다가 밀릴 경우에는 내일 옵션 만기일이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본다면 아직 MSCI 코리아 지수는 지지선을 두껍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지수를 꾸준히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저점 부분까지 갔지만 아직 지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반도체주 중심으로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코스피는 사주고 있는데 코스닥은 팔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현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준비하려면 돈을 빌리거나 주식을 팔아야 하는데 이런 현금 수요로 인해서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다른 종목을 파는 상황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3위 정도로 예상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편입하려면 다른 주식을 팔고 사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수를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 기간 수요가 끝나고 다음 주 공모가 시작됩니다. 8일과 19일에 들어오는 자금은 기존 공모주의 규모보다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솔루션의 유통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LG화학이 최대 주주이고 우리 사주 물량이 보호 예수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14% 정도만 유통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이 부분을 매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 어떤 모습이 될까 궁금해서 기존의 대형 공모주를 보았습니다. 2차전지 관련 사업을 하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상장하자마자 밀렸고 다시 반등 후 재차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다른 전통 은행주는 오르지만 카카오뱅크는 빅테크 종목으로 생각되어 금리 인상 악재가 반영되어 있고 카카오 자체 문제들도 있어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보니 주가는 많이 떨어졌네요. 최근 임원진들의 매도로 인해 먹튀 논란이 있었지만 결론은 상장 때 가격이 좋고 그 이후 가격이 조정을 한다는 경험적인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 후 팔게 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대형 공모주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에 안도 랠리가 있으니 우리나라 지수도 반등을 기대해 보지만 내일 부담감을 갖고 조정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생길 것 같아 지수를 살 수 있는 코덱스 200 ETF를 관심 있게 보고자 합니다. 현재 금리 인상은 예견된 것이라 새롭지 않고요. 그 속도와 횟수에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이 진행된 부분은 이번 달 FOMC 기점으로 불확실성이 제거될 경우 지수는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도 결론이 어떻게 나더라도 발표하면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옵션 만기일도 끝나면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주 지수를 싸게 사 놓으면 실적 장세가 시작될 경우 지수의 상승을 통해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1월 연초 효과는 구경도 못한 상황이고요. 금융투자 매도세가 진정된다면 다시 주가가 제자리를 찾을 종목들도 많아 봅니다. 최근 외국인들은 거의 매일 주식을 매수하는 모습이지만 반도체에 집중된 모습이니 이 점 참고하시고 반도체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지수와 그걸 추종하는 ETF는 작년 한 해 너무 지루한 조정을 하였기에 올해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관심 종목으로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가한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해 성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 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오전 7시 27분께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에도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쐈었는데요. 이 뉴스를 보면서 생각나는 게 방산업체입니다. 하지만 항공우주는 오랫동안 조정을 겪었습니다. 예전에 회사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면 이제는 우주항공 시대를 개막한 상황이라 앞으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등의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군용 전투기 제조사입니다. 군수사업은 대부분 내수로 이어지며 방위사업청을 통해 군용기의 연구, 개발, 생산, 성능 개량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서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P-50,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 등 국산 군사 장비를 개발했으며 지난 2015년엔 방위사업청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공개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은 400억 원 이상 예상되고 있으며 투자 전환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수년된 수리온 6기 정상 인도로 추가 매출이 전망되며 기체 매출 부분은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 있으나 회복 국면입니다. 작년 수준은 2.7조 원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반영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8천억 원 정도 수주가 있었고요. 올해 만약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가 있다면 수혜주로 다시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 모으는 기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적 기대감은 미리 반영되므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좋은 흐름이 연출된다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연계금의 급격한 매수와 외국인 매수가 안정적이고 주가를 천천히 상승으로 이끄는 견인 역할을 했습니다. 금융투자 매물도 벌써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수급만 반전이 없다면 조정 시 3만 원 초반대에 분할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3만 5천 원을 바로 뚫는다면 매물 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심주를 바로 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관심주는 바로 사는 게 아니고 관심 종목으로 보시다가 매수 타이밍이나 지지 라인을 보시고 진입하시는 게 더 유리하고 항상 분할 매수하시고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사시고 무조건 오른다는 생각은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점은 다른 종목에도 유효한 전략이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라인은 27,000원 정도로 이 선이 무너지면 손절매 하시고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보수적인 분들은 3만원 선이 깨지면 손절매 고려하셔도 좋지만 이 종목은 내년을 보고 들어가셔야 되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날씨가 매우 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